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체질이 있다면 모두 잊으십시오. 너무 도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 진단은 오류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상체질과 팔체질 이론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체질 연구소에서 체질을 확인한 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존 체질학계는 태어민이 우리 민족의 50%라고 하는데 혹시 본인 체질을 태어민 목체질로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 그럼 안철수 의원처럼 느긋한 성격에 목소리는 늘 묵직하게 깔리고 이 다리는 굵고 체형은 퉁퉁하신가요? 하나라도 이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일단 태어민이 아닐 수 있으니 체질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태어민은 이 50%가 아니라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태어민을 알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의 말은 어떻게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팔체질 나라를 방문해서 저에게 상담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체질을 새로 확인받은 분들 대부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결과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방송 보셨습니까? 태어민의 외형적 특징 중에 하나로 이 하체가 발달했다는 점을 확인했었죠. 즉 태어민은 이 다리가 대체로 튼튼하고 길고 굵은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의외로 다리가 짧고 굵지 않은 외적인 사항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사상학에서는 한국인들의 50%가 태어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국인의 주된 체질이 태어민이라는 뜻이겠죠. 참고로 태양인은 거의 없고 소양인은 한 30%, 소음인은 20%라고 합니다. 팔체질 의학을 창안한 권도원 선생도 태어민을 포함해 우리 민족의 체질이 대부분 음체질로 한 74%로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은 태어민이 절대 다수이니 하체가 대부분 굵고 길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남자들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다리가 가늘거나 쇼다리인 남자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역시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늘고 짧은 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존의 체질 진단법, 나아가서는 사상의학과 팔체질학 이론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체질 이론과 진단법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숏다리가 많은 반면에 유럽인들은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롱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태어민은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유럽인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체질일 뿐입니다. 저 묵교의 이런 주장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은 어떤 체질이 많을까요? 앞에서 한국인들은 음에 해당하는 이 하체가 발달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양에 해당하는 이 상체가 더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양 체질이 다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태어민 위주의 음체질이 우리 민족의 70% 이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뒤집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한 책이 바로 교보문고 건강분야 베스트 2위에 오른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진단과 올해 출간한 팔체질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인의 체형 하나만 갖고 그렇게 쉽게 체질을 말해서 되겠느냐는 것이겠죠. 저 묵계가 단지 다리 길이와 상체 발달 정도 이것 하나만 갖고 기존 체질학계의 이론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팔체질 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에 바로 그런 내용을 조목조목 담아두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처럼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내용에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실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체질별 비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태어민의 비율을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양체질인 이 태양인과 소양인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하겠죠. 하지만 사상학계에서는 여전히 음체질인 태어민과 소민 위주로 체질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팔체질학계 역시 사상학을 뛰어넘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태어민 목체질과 소민 수체질을 매우 높은 비율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질의학계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체질의학계의 현실이 이러한데 일반인들의 체질에 관한 생각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화기능이 약하고 살이 잘 안 찌고 몸이 냉하면 대부분 소민으로 생각합니다. 또 살이 잘 찌고 체형이 퉁퉁하면 태어민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소민, 일부 태어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체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질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식품의 70에서 80%가 태어민 목체질과 소민 수체질에게 이롭고 실제로는 우리 국민의 다수를 이루는 양체질에는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체질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겨 드시는 식품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 말입니다. 자, 87연구소는 이런 잘못된 체질 이론을 바로잡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 묵개의 생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제가 출판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053-721-7741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